네, 방금 소개받은 송상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간단한 명제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꼭 풀고 나가야 될 명제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아주 엑기스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느낌을 현지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배웠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논문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눈으로 평범하게 일본을 바라보자. 그리고 일본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화제가 됐지만 뭐 5천만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해안 신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습이 있고 이거는 청수사죠. 기요미즈데라 교토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죠. 기요미즈데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일본 하면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쪽 삿포로 오겐키 데스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거는 성에 돌아가는 입구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아주 오래된 여관, 료관이라고 하죠. 온천, 그리고 온천에서 먹는 가이세키 요리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2차 대전에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피폭을 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천황입니다. 소화시대, 일본의 쇼와 시대라고 하는 연호를 소화를 쓰는 히로히토 천황이 군대를 사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한신대지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그렇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서 저렇게 좀 취약한 건물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또 일본은 목초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불이 났다 하면은 전소가 됩니다. 남는 거는 그냥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에 대한 훈련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복구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쓰나미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시죠? 쓰나미요. 집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쭉 들게 되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멸하게 되겠죠. 옛날부터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태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다 쪽에서 태풍이 또 얼마나 불어올까요? 여기서 태풍이 자연재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개의 지각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진이 항상 나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곧 가라앉을 거야 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은 가라앉아서 다 전멸을 해버린다.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과의 거리는 약 800km.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스시마 섬까지는 49.5km. 그리고 스시마 섬에서 규슈죠. 기타 규슈까지는 147km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신화입니다.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그 손자가 이
일본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히로시마 근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으로 손자가 내려가서 천황이 되는 진무천황이 되는 그겁니다. 진무천황인데 요 아마테라스 태양신입니다. 태양 여신의 손자입니다. 가 내려가는데 저 왼쪽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가서 그 길까지 안내 잘 안 나오네. 안내해주는 까마귀인데 발이 3개 있는 삼족오입니다. 태양에 살고 있다는 삼족오. 뭔가 생각나는 게 없나요? 고구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 좀 제대로 연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자체에도.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증거이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요쪽에 내려와서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동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진을 해서 세력권이 이렇게 야마타이 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야요이 시대, 구석기 시대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좀 그 자료가 희박하고 좀 거짓 증언도 나왔는데 신석기 시대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야마토 국이 되는데 그 세력권이 여기가 됩니다. 이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로 이 기사큐슈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세토 나이카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그 섬에 둘러싸인 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태풍이라든가 피해 없이 이 육지 지방에서 좀 우측으로 이렇게 전진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절반 나고야가 딱 관동지방,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옛날에는 일본이 이쪽밖에 없었습니다. 이쪽은 오랑캐라고 있습니다. 오랑캐. 그래서 모든 문화의 영향은 한반도에서부터 특히 구다라에서 백제에서 많이 받았다.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지역으로 예전에는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가 나고야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레인이라고 하죠. 도라이진이 대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본에서 사람들이 그 인종이 이쪽에 살고 있었던 아이누족, 그 다음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동하는 이 한반도 도레인,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크게 3갈래의 길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쪽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진을 해서 야마타이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신화하고도 일치가 되고 여러 가지 고증되는 자료로서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DNA를 검사해 보면 95%가 우리하고 일본인하고는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토 내해라고 하는데 여기 규슈, 시코쿠, 혼슈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발전했고 우리나라 백제, 신라, 고구려의 영향을 고루고루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고 요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이런 이제 자료들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증거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일본은 최초에 말씀드린 이 야마토 정권이 생긴 곳이 이쪽 나라 요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아스카 시대를 거치고 나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교토로 넘어가게 되는데 교토 여기 이제 794년 이때 헤이안 시대를 열면서 여기에 이제 천황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약 1000년간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에도 쪽에 에도 막부가 생기고 에도 막부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메이지 천황이 지금의 그 고교라 그러죠. 동경에 있는 성 에도 성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교토에서 1000년간의 황제가 천황이 거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교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는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성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금 현재 천황이 126대입니다. 아까 태양신의 손자가 내려와서 일대 천황, 초대 천황이 되고 그 뒤에서부터 쭉 만세 일개의 피로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제가 배웠던 와세다 대학의 역사 선생님, 그 다음에 동경대학의 선생님도 신인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2차 대전 때. 그런데 오군방송이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이 패했다는 방송을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천황의 목소리를. 그러고 나서 인간선언을 하죠. 히로히토가. 메가더 장군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본을 알려면 왜 제가 천황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은 일본을 이해하려면 천황, 그다음에 막부는 무엇이고 사무라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신토는 무엇인가 하고 요거 정도만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개략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 여기 너무 작게 나오네요. 이거는 그럼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이제 요 쇼토쿠 태자, 이 성덕 태자라고 하죠. 이 고군 시대의 쇼토쿠 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구다라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 체제를 이 황권, 이 지배 체제하고 좀 섞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서 법을 정확하게 제정합니다. 그래서 율령 국가가 되면서 이때부터 천황의 힘이 좀 막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 하면 쇼토쿠 태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일본답게 국가로서 만든 곳이 바로 이 쇼토쿠 태자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쇼토쿠 태자는 누구냐 하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 쇼토쿠 태자의 어머니가 천황의 황후인데 꿈에 어떤 너에게 아들을 점주해 줄 테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계시를 받고 마국간에서 애를 낳는데 그게 쇼토쿠 태자라는 겁니다.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쇼토쿠 태자 전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배자.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고사기에 보면은 천황이라는 존재는 뭐냐? 백성들한테 시라스하는 존재다. 그럼 시라스라는 것은 뭐냐? 시루, 알게 하는 의미라는 건데 지금도 이 초등학생들이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천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황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줍니다. 어른들도. 그러면 뭐 이렇쿵 저렇쿵 뭐 하고 매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황궁에서는 사실은 행사가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행사가 있어가지고 꼭 뭐 비가 잘 오게 해달라, 화산 뭐 폭발하지 않게 뭐 해달라는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이 포함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아까 사진에서 잠깐 봤지만 한신 대지진 때 천황이 찾아갑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고마운 아저씨, 할아버지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로 느꼈던 건데 일본의 소와 천황이 죽은 게 1989년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다른 모종의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제가 나리타 공항으로 차를 몰고 아침 일찍 공항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지금으로 치면 이게 종로 비슷한 데예요. 거기서부터 나갔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썰렁해? 동경이 그 중심가가? 더 놀라운 거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 극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판을 달았던 모든 곳에는 전부 다 막이 쳐졌습니다.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걸어다니거나 돌아다니는 자동차 운행도 하나도 없어요. 버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공항 가는 내내 그런 게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TV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 조용한 음악, 그 다음에 고교라고 해서 천황이 살고 있는 그 중심가 앞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만 계속 24시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공문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몇 년 뒤인가 나가사키 시장이 천황에 대해서 전범 책임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우익한데 권총 피격을 당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천황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지금 이때 126대 요 천황이라고 했죠. 레이와 그 전이 이 헤이세이. 저도 쇼와 우마레입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어디 가서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그럴 때는 레이와 몇 년, 쇼와 몇 년, 미안합니다. 헤이세이 몇 년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적을 때. 우리는 1900 뭐 몇 년생 아니면은 1900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1900년생들 같으니까 1900 몇 년생이라고 우리가 생년월일을 적었는데, 일본 관공서에 가면은 쇼와냐 헤이세이냐 레이와냐 그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연어를 쓰고 있고, 우리하고 이런 점에서 너무 외견상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무츠히토, 요시히토, 히로히토 이렇게 되겠죠. 나루히토, 미치코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일본 천원가에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그 성은 어떻게 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느 궁을 살게 해주는 궁을 지어주면 그 성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고 후미토, 무슨 후미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일본은 옛날부터 아까 초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재해가 많아가지고, 저도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왜 저기 흔들리지? 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누워가지고 보는데 벽이 흔들흔들하고 벽에 뭐 걸었던 게, 그 다음에 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진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좀 공포,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지진이 나오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진에 익숙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피해, 재해, 진자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그거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숭배심, 경외심 그런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이 무척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고목 그런 곳에도 이제 그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이죠. 지금은 성황당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황당이 저 마을 입구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목나무에다 어디 갈 때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여행길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일본에는 사는 집안에 가는 곳마다, 지방에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것이 신사입니다. 그 신사에 깃들여 있는 신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은 아마 800만 훨씬 넘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다. 신도 자체라는 게 신의 길입니다. 이거는 경전도 없고 가르치는 뭐가 없어요 따로. 그냥 그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집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성함이다. 그런 것이 신의 길, 신도입니다. 그런 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사원 안에, 불교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식이면은 뭐 본당이 어디 있고 뭐가 있듯이 이제 그 차례차례 신사도 처음에는 절 안에 들어서 한기퉁에 서져 있던 것이 이제는 고유의 신사 건물로 발전을 해서 본전이 있고 배전이 있고, 그래서 배전에는 일반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 뒤에 있는 본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성립이 돼서, 이제
이 신사에는 내가 종교는 없지만 일본 사람이라면 나는 신도하고 관련이 있어. 나는 신사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2월 2일, 3일, 4일 사이에 이 동네에 가까운 신사 아니면은 유명한 신사에 가서 하츠모대라고 하는 1년 동안의 어떤 그 우리 집안의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발전과 안녕, 평화를 위해서 기원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내가 얼만큼의 안전을 받을 수 있는가, 10,000원짜리 넣으면 10,000원짜리 주고 50,000원짜리 넣으면 50,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만큼 자기는 어떤 그 안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일본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화는 바로 요 신사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요쪽 신랑 신부 그다음에 여기 그 마을 시내 신사에는 어떤 신을 모시느냐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신사마다 거기에 모시는 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호텔에 가서 다시 결혼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로 가서 결혼식을 하든지. 교회는 결혼식을 하기 위한 장소지 우리처럼 예배를 위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마다 신사들이 많고 그 신사들에서 모시는 신들이 다 다양해서 그 신을 위해서 맞쓰리, 제사를, 축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맞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춤의 모양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뭘 이렇게 바치고 뭐 하고 하는 그 염원을 하는 그런 그 춤, 오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마쓰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으면은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성당의 그 범위 내의 한 지역에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다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요 신사를 중심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날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내 아들도 언젠가는 여기에 참여를 하고 내 손자도 언젠가는 여기를 참여하고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은 항상 발전해 왔고 지금도 어디 출신이고 어디 뭐 몇 대 손이고 우리 족보 따지듯이 알게 모르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일본에 가서 보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동네의 한 구석에 동그라니 이렇게 묘지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의 고유의 우리 집안 묘지 여기는 무슨 홍씨묘 여기는 이씨묘 여기는 뭐 곽씨묘 이런 식으로 묘가 있어서 여기다가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그 화장을 해서 요 안에다 안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도 신사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사망했을 때는 불교식으로 요 스님들한테 연부를 받아서 극락왕생하게끔 한 다음에 이쪽에 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편의에 따라서 불교, 신도, 그 다음에 기독교 세 가지가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를 에 빠져서 거기에 아니면 신도가 돼서 한 것보다는 현세에 행복하면 된다. 내가 현세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원을 하고 공을 들여야 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지 모르니까 저 부처님한테도 좀 인사 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하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덕태자, 쇼토쿠태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카 시대에 이제 불교를 도입하면서 일본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가시도 황족의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 천황에 가까이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입니다. 천황의 중심이 있으면 천황 밑에 뭐 국무총리도 있을 것이고 무슨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외척 정치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황한테 시집을 보내서 자기가 그 천황 속의 황가의 사람이 되면서 권력을 잡는 그것이 일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소가시고 나중에 또 그 후지와라씨 뭐 여러 이 가문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가문들이 이제 자기네 호족 세력에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 쇼군의 어떤 전초적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 체제로 들어가면서 국가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근데 천황은 직접
지배를 하거나 명령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 은유적인 말로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생기면서 그 정치 세력들을 호위하게 되는 무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씨 그 호족 세력이 그 옹립을 해서 성덕태자가 이 집권을 쭉 하면서 불교 문화가 융성해지고 집권 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백제 고구려 신라하고 사이가 일본하고 좋아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그 사람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 나타나서 모노노베 씨가 소가씨 일족을 또 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고 이 다이카라는 연호를 쓰는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생기면서 천황의 이 제도가 확립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 천황이 국가 나중에 이제 그 메이지 시대에 가서는 더 강력한 국가 신앙이 되는데 이 만세 일개의 태양신이 보호하는 우리나라에는 정점에 천황이 있다. 그래서 이 신토라는 이 천황 중심의 이 사상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고 그 밑에 호족 세력들이 그 천황을 힘을 상징적으로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정치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신토 사상하고 천황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자연과 신이 일체로 인식되는 그 장소성, 이 장소성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 가려고 그러면은 일본에 가면 우리들이 그 애들 지금도 관광으로 갔다 와서 사진 많이 찍어오는 것이 바로 요 도리의 사진입니다. 도리. 후지산 같은 데 올라갈 때도 이런 도리들이 많죠. 이 바다, 심지어는 바다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멀리 이 만년설은 아니지만 높은 이제 한 3,000m가 되는 후지산 3,000m가 넘는 위에 눈이 있고 바라보는 이 자연의 모습이 아주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 애니미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는 뭐냐면은 그 아마테라스 여신 태양신이 이 3명이 있는데 이 태양신이 무슨 일로 해가지고 어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이제 한동안 어둠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신들이 회유를 하고 해가지고 태양신을 동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날이 세상에 다시 빛이 어둠이 거치고 빛이 왔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때 어둠을 밝힌 것이 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닭도리탕 잘 먹죠? 닭도리탕 할 때 도리가 닭입니다. 닭. 전설에 나오는 닭이 요 위에 올라서 꽃게하고 우러대서 어둠이 걷혔다. 그래서 그 닭이 앉아 있었던 곳이 도리이입니다. 도리. 이 도리하고 비슷한 곳이 우리나라의 홍살문, 홍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붉은 화살이죠. 요거하고 여기서 뭐 모방을 해서 왔다는 말도 있지만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다의 신, 이것이 지금 여기죠. 히로시마현 이쪽에 있는데 이 바닷속에 신이 살고 있고 그 신과 연결되는 관문이다. 뭐 이렇게 도리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마테라스 신이고 이 손자예요. 이분이 이제 초대 천왕, 진무천왕인데 내려올 때 이렇게 삼조고 해발 달린 까마귀의 안내를 받아서 내려온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미야자키 현에 있는 한국악 가라쿠니 닷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야국하고 일본하고 그 왕래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가야국의 이 전설하고 일본의 이 전설하고가 너무 좀 닮아 있는 것이 많다. 요게 이제 삼조고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 세토 내해를 중심으로 해서 규슈, 시코쿠, 그 다음에 혼슈 여기 일대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면 고구려의 이민들이 집단으로 넘어와서 고마 진자라는 곳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백제에 관련된 게 수두룩합니다. 이쪽에는. 자, 그런데 그 신도, 그 다음에 천황이 합쳐져서 잘못된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 바로 2차 대전 때입니다. 그 메이지 그 천황이 메이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채라고 해가지고 천황과 이 일본 국토와 그 다음에 신민, 신의 백성이다 해서 신민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가
그 수업을 받을 때도 한 번은 외래 교수, 우리나라 지금에는 그 뭐라 그럴까, 저 교수님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건설의 한 상무조 되는 사람이 와서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뭐 그 일본이 무슨 파라마운트 사들이고 막 그럴 때예요. 한창 80년대.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각 과별로 해가지고 다 모여서 한 200명 넘게 있었었는데, 제군들, 지금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경제로 하고 있고 우리가 곳곳에서 승리하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주위에 있는 놈들이 와 하고 그냥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공부하다 이놈들 뭐야 이거 돌아 속에 내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그 소와 천황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일도 놀랬지만, 그날 그 한마디에 그 조용하던 놈들이 갑자기 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평소에 아무런 말은 안 하지만 자기네가 선민사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만세 일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가미가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로마치 마코 시대, 가마쿠라 마코 시대에 원나라에서 고려하고 원정군이 와서 2차례 침공을 받았을 때 태양의 바람, 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그게 가미가제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그 벤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이 사실은 애국 벤또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걸 이렇게 했었대요. 2차 대전 때. 이때 여기 지금 뭐 쌀밥처럼 뭐 허옇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꽁보리밥 비스무리 해가지고 요거 우메보시 하나 딱 당겨놓으면 이제 히노마루, 요게 태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수나라하고 그 교육을 하면서 맨 처음에 쇼토쿠 태자 시절에 그 태양이 뜨는 곳에서 태양이 지는 나라의 천황에게라고 최초의 칙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슴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천황의 어떤 그 직제가 이렇게 되고 초대 천황이 진무 천황이 있었다. 요거는 아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일본에는 매년 신년 초에 이렇게 황거 교코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잖아요. 근데 동경에 가면 동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도성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에도성이 있었고, 에도라는 그 성을 가진 옛날의 귀족이 좀 조그만 성을 갖고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영지를 그쪽을 부여받고 그 에도성으로 들어가서 에도시가 몰락한 성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에도성을 증축을 아주 커다랗게 하고 거기 살았었는데, 도쿠가 막부가 무너지면서 메이지 천황이 교토의 교토 이 교커에 있다가 천도라는 말은 안 쓰고 그쪽에 에도성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다시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황교커, 천황이 살고 있는 거처하는 곳에서 교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그 천황가의 상징, 국화죠. 국화 문양.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그 천황 계보도를 보면은 지금 소와 천황, 그다음에 여기가 헤이세이였었는데, 요분은 정말 솔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3회 사과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경대에서 그 수업을 할 때 우리 이제 대학원은 한 그때 5명인가 6명 그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저한테 송권, 과거에 우리 일본이 정말 사죄를 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수업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잘못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아요. 예전에 자동 카메라 있었지 않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척척 찍히는 거. 그 무슨 필름 펜탁스인가 뭐 어디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누르기만 하면 찍힌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일본의 소위 좀 무지한 층의 어떤 애들은 그게 빠가총이라고 그랬어요. 빠가총. 빠가가 바보, 총은 조총련을 말하는 겁니다. 빠가총, 조선 사람. 빠가총 누르면,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은 따라한다. 그게 이제 빠가총이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과거에 대한
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미안한 감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무이하게 지배를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제국 그때는 그게 룰이었으니까 뭐 가츠라 뭐 여러 가지 조약에 의해서 서로 이 식민지를 나눠 가졌던 시대가 있었다.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는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라는 것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가시 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호소하라 일족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세력을 가진 지방의 일족들, 이 무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변을 좀 정호해주는 그런 실력 있는 검술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라이 집단이고 그 사무라이의 집단이 스스로가 또 호적 세력이 되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어원은 사무라우, 어떤 받들다, 좀 지켜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무사단의 수장이 가마쿠라 막부를 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초대, 그 다음에 에도 막부.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에 열리면서 그 영주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토 수호를 위해서 군신 관계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쇼군이 정의대장군이 되면은 김 장군은 여기 지역을 한 10만 평 네 걸로 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네가 세금 얼마 받고 거기 통치해. 그 다음에 박 장군은 여기 가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운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소개묘입니다. 요 장소.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내가 살고 우리 영주를 받들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지켜 나간다. 그런 것이 바로 이소개묘인데 에도 시대 이후에 메이지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이 소가 장소가 아닌 생명 이쇼개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에도 시대 때는 칼 차고 다니는 것도 이제 금지시키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시대가 평화롭게 가니까. 그래서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바뀌는 게 무사들이 칼을 이렇게 왼쪽에 꽂고 다니지 않습니까? 꽂고 다니면서 우측 통행을 하려니까 내가 1, 2 지나고 얘가 1, 2 지나가는데 칼과 칼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로 이놈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되니까 야 바꿔. 그래서 좌측 통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쇼켄메이라는 것이 이 어원이 생겼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쇼켄메이니 목숨 바쳐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군을 배신하면 안 된다. 옆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룰로 돼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말로 야 너는 이 공기의 흐름도 모르냐? 이 흐름 몰라? 뭐 이런 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너 이 흐름에 어긋나면 너 여기서 못 살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즈메라는 말이 나오고 무라하치부라는 사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무라하치부라는 사상은 척박한 땅에서 모아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아서 이제 뭐 포맛이라고 할까요? 농경사였으니까 같이 뭐 땅도 파고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노는 사람 아니면 창고에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한 음식을 저장을 해놨는데 몰래 훔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맞아 죽거나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따돌림만 맞는 거. 그게 무라하치부 사상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무라하치부 사상이 아주 있고 자기가 모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나갔는데 장소를 어디로 가자고 하는 애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기는 어떨까? 뭐 새로 생겼다는 말도 있기는 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결정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디 가자. 그럼 오늘은 내가 쏠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대학원 교수님에서부터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점심값이 695엔이면은 한 사람당 다 695엔씩 내고 갑니다. 교수님이 내는 법도 없고 누가 사는 법도 없어요. 네가 왜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나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갚아야 되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그 시간마다 딱 받는 것이 월마다 받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돈이.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또 싶기는 합니다. 저 금방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장황하게 제가 천황제, 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요 천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방에 세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요 밑으로 쏙 가. 그러면 여기 자기가 장군 정의대장군 직책을 받으면서 고개인. 그래서 천황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황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황은 그 도리인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힘이 센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을 없애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황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황제가 계속 가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그 교토의 교코 1000년 넘게 천황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이제 새로 에도성을 부시고 메이지 천황이 돌아와서 새로 지은 성입니다. 동경의 황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 이분이 저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일본을 알려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몇 가지만 여기다 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가 쭉 오다가 이 막부의 말기가 되면은 이제 그 서양 세력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서양의 흐름도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모르게 아무리 쇄국 정책을 해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살아가는데 좀 풍족해지니까 좀 민주적이고 뭐 그런 생각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막부가 너무 좀 힘도 없고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페리라는 1854년 3년에 미국의 흑선이 나타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전체가 쇼킹한 상태에 들어가고 그때 이이노스케라는 막부의 그 총리 우리나라로 시가면 국무총리가 그때 이제 그 쇼군이 좀 병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좀 그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밑에 이제 어린애가 또 다시 쇼군에 등극했는데 그거를 천황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미상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 다이묘들한테 원성을 받게 되고 막부타도 그 존황양이 천황을 올리고 저 오랑캐를 무찌르자 하는 사상하고 옥신각진하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메이지 천황으로 가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사상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츠마번, 조슈번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은 저 경상도 끝에 제주도나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이나 그쪽으로 쫓겨갔던 도쿠가와 막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 좀 원수지간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그 나왔지만 해양 세력에 대한 문물을 오란다. 지금 네덜란드죠.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은 가만히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까딱했다가 우리 천황제 신도가 흔들린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프리지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지금은 네덜란드가 아주 엄청나게 됐지만 뭐 암스테르담이니 뭐니 다 댐을 막아가지고 일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자유스럽고 무역을 잘하고 유태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상이 그 종교는 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없어서 그 사람들만 따로 대지마에서 문물을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요시다 쇼인도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나라를 키워서 이 옆에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고 그래서 정환론도 얘기가 하게 되고 그 밑에 제자들이 쭉 나와서 이토 히로부미서부터 시작해서 야마모토 아리토모라든지 무슨 그 초대 내각의 모든 장군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장관들이. 그리고 그 사츠마하고 조슈본 그 두 번이 서로 이제 싸울 뻔했는데 그때 이 사람 그 양쪽을 조율한 사람 사카모토 료마. 일본 사람들 중에서 사카모토 료마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쇼토쿠 태자하고
만원권의 지폐도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 좀 바뀐다 그러죠, 이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이 메이지 천황. 그다음에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이와꾸라 사절단. 요분도 황족입니다. 황족. 예, 부총리급이죠, 부총리급. 그다음에 이때 있었던 사람이 이와꾸라 사절단이 약 2년, 메이지 2년에서부터 4년까지 2년간에 거쳐서 12개국을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1854년 54년 페리 제독이 들어와가지고 개항시킨 이후에 그러고 나서 2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들하고 또 한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기 천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시에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바로 이제 끝날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메가더가 있고 천황이 되어 있는데 메가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메가더가 미군들 데리고 와서 천황을 위에 앉혀놓고 그 밑에 정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천황이 있고 그 밑에 내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돌아가는데 옛날처럼 쇼군 막부가 아니라 좀 이제 과도 정치라 그래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호족들이 있는데 그 호족들, 그 정치인들이 뭐냐? 다 지역을 거점으로 들고 있는 옛날 이 장군들, 다이묘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체제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일본을 이상한 사람들, 뭐 허물을 씌워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일본은 일본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 보다시피 먼 친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제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